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 밤 제 핸드폰에 떴던 그 문자 메시지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때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욕심이라고는 우리 집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건 사실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 언니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2년 동안 7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보여준 통장 내역은 진짜였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자기 지인 중에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목을 추천해줘서 따라했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저도 같이 할 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언니는 그 지인이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식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주식은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핸드폰에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급등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 언니처럼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남편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욕심을 그 사기꾼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지옥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되어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 몰래 빼낸 비상금 5천만 원, 신용대출로 받은 3천만 원, 그리고 언니한테 빌린 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한 그 수법을 낱낱이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 7단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7단계만 알고 계신다면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여러분께 고백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 중에 혹시 리딩방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당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심리적 토양 만들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바람처럼 보이는 욕심이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었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나도 돈을 벌어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언니가 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명품이었습니다. 제가 어머,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죠. 응, 이번에 주식으로 돈 좀 벌어서 샀어.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묘한 감정을요. 부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언니는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고 저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옷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지인이 알려주는 대로만 했더니 정말로 돈이 벌리더라고. 2년 동안 7천만 원 넘게 벌었어. 통장 보여줄까? 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증권 계좌였는데 수익금이 정말로 7천만 원이 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그 지인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받는데 자기도 바빠서 관리를 못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뭔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나도 하고 싶은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언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비상금 5천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통장에만 넣어둘 건가? 언니처럼 투자를 해서 불릴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문자가 온 겁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100% 수익 보장은 아니지만 저희 회원님들은 평균 월 2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준 기회구나. 언니 지인한테는 못 들어갔지만 여기라면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1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실함을 찾아내고 거기에 쉽고 빠른 해결책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들은 제가 언니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걸 알 수 없었을 텐데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리딩방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을 벌어드립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당신은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단계 신뢰 구축하기 보세요. 진짜입니다. 1단계에서 욕심의 씨앗을 심었다면 2단계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바로 신뢰라는 물이죠. 제가 처음 그 리딩방 문자를 받았을 때 당연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사기 아닐까? 이런 게 진짜 있을까?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의심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문자를 받고 이틀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가 추천드린 전자, 어제 9.8% 상승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모두 수익 보셨습니다. 아직 회원 가입 안 하셨나요? 서두르세요. 다음 주면 선착순 마감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종목이 올랐다는 건가? 저는 바로 네이버에서 주식 시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전자는 화요일 대비 9.8% 상승해 있었어요. 그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진짜인가 보다. 정말로 미리 알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바이오. 내일 오전 중 최소 5% 이상 상승 예상됩니다. 지켜보세요. 저는 이번에도 메모해뒀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진짜로 올랐습니다. 아침 10시쯤에 7% 가까이 올라 있었어요.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죠. 이 사람들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부 정보가 있는 건가? 사흘째 되는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지난 3일간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20년 경력의 전문 애널리스트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종목을 선정합니다. 지금 무료 체험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무료 체험방에 들어가 보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저는 문자에 답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사실은 제가 본 그 모든 증거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 트릭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나중에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주식시장에는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를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10% 상한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끝난 뒤에 그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 종목이 오를 겁니다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친 종목은 다음날 정규장에서도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측한 게 아니라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문자를 받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진짜인가 보다. 나도 빨리 들어가야겠다.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이게 바로 2단계의 목적입니다. 의심을 신뢰로 바꾸고 그 신뢰를 조급함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급함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카카오톡 체험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단계 공동체 환상 만들기 우리는 함께 성공합니다. 카톡 체험방에 들어간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방 인원을 보니 147명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활발하고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와, 신규 회원님이시네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저도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3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여기 진짜예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자 김철수 팀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공합시다. 오늘은 IT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답장을 했어요.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5%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고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보통 단체 카톡방은 조용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응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방은 완전히 달랐어요. 팀장이 한마디만 하면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답장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팀장이 종목을 올렸습니다. 소프트, 현재가 기준 매수하세요. 목표가 7%, 손절가 마이너스 3%. 그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또 일제히 반응했어요. 매수 완료했습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팀장님만 믿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다들 매수한다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돈을 넣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사람이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증권 계좌 화면이었는데 수익률이 6.2%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오늘도 먹었습니다. 50만 원 투자해서 3만 원 벌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드려요. 저도 5.8% 찍었어요. 역시 팀장님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구나. 나도 빨리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진실은 그 방에 있던 147명 중에서 진짜 일반인은 10명도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기꾼들이 고용한 바람잡이, 그러니까 알바였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리딩방 사기단은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5개에서 10개씩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명이 있으면 실제로는 100명에서 200명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알바들은 정말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보자 역할을 하면서 저도 처음인데 정말 되네요. 라며 공감을 유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수 역할을 하면서 저는 이미 한 달째인데 수익률 15%예요 라며 믿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고수 역할을 하면서 3개월 전에 들어와서 벌써 2천만 원 벌었어요 라며 욕심을 자극하죠. 심지어 어떤 알바는 일부러 오늘 손실 봤어요 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팀장이나 다른 알바들이 괜찮아요. 주식은 원래 등락이 있는 거예요. 내일 회복될 거예요 라며 위로하죠. 이렇게 하면 이 방이 손실도 숨기지 않는 정직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초보인데요. 여기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초보였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배웠어요. 걱정 마세요. 팀장님이 다 알려주세요.
저는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200만 원 벌었어요. 여기는 진짜예요.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라니. 여기는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공동체 환상을 만드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설득당합니다. 특히 그 집단이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집단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저는 그 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작은 성공 경험 주기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팀장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에서 몇 번 뵀는데 아직 실전 투자는 안 하고 계시네요. 혹시 망설여지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사실 무섭기도 하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제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면 제 비상금의 10%였어요. 잃어도 큰 타격은 아닌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 정도 금액으로 시작해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옮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장이 종목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현재가 매수, 오늘 안에 5% 이상 상승 예상.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500만 원 전액을 그 종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주식 앱을 몇 분마다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요. 오전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2% 올랐다가 1%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오후 1시쯤부터 그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 4%, 5%.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될 무렵에는 7.2%까지 올라 있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500만 원에 7.2%면 36만 원. 하루 만에 36만 원을 번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하루 만에 36만 원을 벌었다니.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팀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당장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처음 투자했는데 7% 올랐어요. 36만 원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초보인데 대단하세요. 저도 오늘 같은 종목 했는데 6.8% 나왔어요. 첫 투자에 성공하시다니 행운이시네요. 팀장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인데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계속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뿌듯함? 성취감? 아니,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은 느낌. 제가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500만 원으로 하루에 36만 원을 벌었으니 만약 10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70만 원을 벌 수 있겠네. 한 달이면 2천만 원도 가능하겠는걸? 이런 계산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팀장이 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총 1000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에는 12% 수익이 났습니다. 120만 원을 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18% 수익이 났어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3주 만에 저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450만 원 넘게 수익을 봤어요. 제 계좌에는 1,9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계좌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계좌 확인이었어요. 돈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진실은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공은 성공인데 저를 위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한 성공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기꾼들은 초반에 일부러 수익이 나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더 큰 돈을 넣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처음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면 바로 나왔겠죠. 하지만 수익을 봤으니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계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이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의존하게 되었죠. 팀장이 말하는 건 뭐든지 옳다고 생각했고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5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5단계 덫을 조이기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에 팀장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체방이 아니라 1대1 카톡으로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투자 감각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큰 수익이라니. 저는 당장 물었죠. 그게 뭔가요? 팀장은 답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해외 선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렵고 위험한 거라는 인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나요? 저는 주식도 이제 겨우 한 달 된 건데. 팀장이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려운 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처럼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주식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주식은 하루 최대 30%까지만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한가 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50%, 100%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너무 좋은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팀장이 저를 속인 적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제 계좌에는 돈이 늘어 있었고 그 돈은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쓰고 있는 증권 앱에서 할 수 있나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해외 선물은 일반 증권사 앱으로는 안 됩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왜 증권사 앱이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팀장이 곧바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해외 선물은 특수한 시장이라 일반 증권사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전문 투자자들이 쓰는 거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팀장이 저를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번 돈은 전부 진짜였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도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짜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 선물은 최소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5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이미 국내 주식으로 2천만 원 가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50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옮길 수 있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 설치 링크와 계좌 개설 방법을 보내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팀장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화면은 마치 증권사 앱처럼 보였습니다. 차트도 있고 매수 매도 버튼도 있고 진짜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팀장이 안내해 준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은행 계좌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금 계좌가 일반 증권사 이름이 아니라 투자 컨설팅이라는 법인 이름이었어요.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좌가 증권사 계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해외 선물은 직접 증권사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투자 중개 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이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의 저는 너무 흥분해 있어서 제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멈췄어야 했어요. 의심을 했어야 했죠. 왜 증권사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지, 왜 일반적인 앱이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려고 해도 그 의심을 덮어버리는 다른 감정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번 돈에 대한 만족감,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팀장에 대한 신뢰. 저는 일단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시키는 대로 첫 거래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제 계좌를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5% 수익이 나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75만 원을 번 거예요.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한 달 동안 450만 원을 벌었는데 해외 선물로는 하루 만에 75만 원을 벌었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로 큰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2주 만에 2천만 원, 한 달이 지나자 비상금을 모두 털어서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3천만 원을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제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모든 걸 혼자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5단계를 완전히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저를 완전히 털어가는 일뿐이었죠. 6단계 통제권 빼앗기 이상한데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어요. 한 번은 20%까지도 올랐습니다. 제 계좌는 순식간에 8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보고 오늘은 얼마나 늘었나 확인하고 팀장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더 많이 줬어요. 백화점에 가서 제가 입을 옷도 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하나 샀어요. 제 돈으로요. 남편은 제가 요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돈을 벌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8,2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7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1,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7천만 원. 제 돈이 줄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새벽 3시쯤에 거래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한 적도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손실이 난 거였죠. 저는 손이 떨리면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급합니다. 제 계좌 확인해 보니까 돈이 줄어 있어요. 제가 거래한 적도 없는데 새벽에 거래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30분쯤 지나서 팀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급락이 있었어요. 해외 선물 시장은 24시간 움직이거든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긴급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승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 계좌에서 거래가 된 건가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밤에 급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관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 약관을 다 읽나요? 저는 그냥 동의합니다만 눌렀었어요.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만약 제가 손절을 안 했으면 손실이 더 커졌을 거예요. 지금은 1천만 원 정도 손해보셨지만 안 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잃으실 뻔했어요. 제가 빨리 대응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팀장이 저를 위해 손실을 막아줬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팀장이 손절을 안 했으면 더 손해봤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하루 만에 또 2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이거 도대체 뭔가요? 이틀 만에 3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한참 뒤에 팀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때는 버텨야 해요. 지금 손절하시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회복될 겁니다. 언제요? 언제 회복되는데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회복될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 계좌에는 3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단체방에 이 상황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계속 손실 보시는 분 계세요? 제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요. 제 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벌써 2천만 원 날렸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방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긍정적이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팀장은 한참 동안 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은 원래 해외 선물 투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항의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제 돈 돌려주세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팀장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보냈어요. 하지만 팀장은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단체방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김미영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만 떴을 뿐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팀장에게 1:1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제가 설치한 그 프로그램은 가짜였고 제가 본 수익도 전부 조작된 숫자였다는 걸. 제가 보낸 돈은 증권 계좌가 아니라 사기꾼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9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비상금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그리고 친구한테 빌린 돈 1천만 원까지 모두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6단계입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단계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7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7단계 완전한 침묵,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이 사라진 후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는 민원실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님께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제가 어떻게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군요. 요즘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런 신고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을 해도 대부분 차명 계좌거나
해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사 범인을 찾아도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9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형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라고요. 이미 늦었는데 저는 경찰서를 나와서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도 제 사연을 올렸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고 모두 똑같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2억을 잃었다고 했고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았다가 날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가족 몰래 대출받아서 넣었다가 이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자 이번에는 코인 투자 클럽, 비상장 주식, 정보방, NFT 투자 그룹 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물론 제가 욕심을 부린 건 맞지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심리를, 욕심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모든 걸 정확히 계산해서 움직였어요.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했다는 것, 비상금을 다 썼다는 것,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국 폭발했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어?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저와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파트타임 일을 2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요. 신용대출 3천만 원,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매달 이자만 50만 원씩 나갑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 1천만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게 바로 7단계입니다. 완전한 침묵.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사기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돈만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사라진 돈도, 무너진 신뢰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당한 사람. 그리고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서서히 함정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한 그 7단계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냥 자기가 벌면 되잖아요. 둘째, 증권사가 아닌 곳에 돈을 보내지 마세요. 정상적인 투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같은 곳이요. 만약 누군가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의하세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이라면요. 제가 만약 그때 남편에게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넷째, 단체방을 믿지 마세요.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믿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바일 수 있어요. 수익 인증도 전부 조작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당하셨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고 인터넷에도 공유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당합니다. 여섯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잘못이죠. 물론 조심했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때 저는 정말로 돈이 필요했고 정말로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믿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제가 이 7단계를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의심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저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주식 리딩방, 코인 투자방,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소중한 가족, 소중한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